에는 퍼즐앤드래곤 공호 콜라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그 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에그 2를 살펴봤었는데 이번에 에그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 1은 일단 타이틀도 일단 앞선 타이틀인 그 넘버링인 만큼 좀 옛날에 나온 몹들이 많은데 6성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5성부터는 별로니까 6성까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엘레나 블리리언트. 일단 변신 몹 아니고 7턴짜리인데 12턴 동안 강화드롭 확률 올라가는 버프고, 그 다음 불드랍 뒷구도 있는데 이게 12턴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팟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딜각성 괜찮고 스부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다크 컬러는 50% 이상 데미지 증가 조건인데 그래서 아쉽죠. 그리고 장비는 벨킬 장비로 보이는데 이러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7턴짜리면서 불속팟 빌드업 할 때 제법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려는 해볼직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장비도 아래 있는 장비는 심지어 99턴 빌드업 출혈 확률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만 써도 초반 1층에서 빌드업 할 때 써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보입니다. 불팟이 있으면 추천하지만 그 외엔 필수급은 아니다. 락슈미, 얘도 딜각성은 잘 받았고 내성 괜찮고 경감 루프, 그리고 경감 낄 때 불드랍 수급하는 거 나쁘지 않죠. 경감요 불속팟 경감 요원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크 컬러는 반대로 그게 사라지면서 1턴 동안 조작 시간과 자신의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모든 드랍 잠가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룰렛 대처나 아니면은 몹이 드롭판을 억지로 바꿔버리는 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 그만큼 아군이 파티에서 판을 바꿀 때 드랍 잠금 해제가 강제된다는 점이 일단 아쉬운 포인트죠. 장비를 보게 되면 내성 두 개 있고 부파 있고, 얘도 7턴짜리 장비인데 9턴 경감이라서 1턴이나 2턴짜리 모비에 무난하게 올리기 괜찮아 보이죠. 네, 그 다음 알케미스트. 네, 지바강 모드 회복하면서 변신하는데, 변신하게 되면 L자 있고 회일자 있고 10콤강 4개라서 강력하고 1턴 동안 상한이 125억이라서 강력하고 진짜 센데요. 데미지 관통 있고, 그러면서 불드랍 회복 드랍 3개씩 생성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더 프렌으로 하고, 아니구나, 프렌으로 하기에는 댐감이 없네요. 프렌으로 하기에는 댐감이 없어서, 아예 고정 데미지가 없어서 리더 서브로 넣고 불회복 동시 공격 시 고정 데미지가 붙는, 아니면 브리콤 시 고정 데미지가 붙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케미스트 불팟 꽤 나쁘지 않다. 오라주, 이 녀석이 공콜 초반에 나온 몹이 초창기도 아니고 처음 공콜이 들어왔을 때 등장했던 몹이면서 제가 좀 많이 뽑았지만 코인으로 다 교환해먹은 몹인데요. 딜각성이 상당히 아쉽죠. 네, 딜각성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선은 딜각성이 상당히 아쉬운데 50% 드랍 수급 뭐 상관 다 없고 6턴 동안 HP 35% 회복,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속팟에 내성을 챙기면서 HP를 35% 회복하는 요원으로 나쁘진 않다. 그리고 스킬 돌릴 때 물드랍을 계속 수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체력 5%를 소소하게 깐다는 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물속성의 공격력 2배다 보니까 사실상 얘 혼자서 실공각 2개를 더, 이 스킬을 쓰면 실공각 2개를 전원에게 부여를 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포르맨은 네, 리첸 요원입니다. 오라주는 뭐 해본 유니크한 포인트는 포지션은 맞지만 필수급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그다음에 시야. 일단 L자 베이스에 딜러죠. 부유각성 있는 거 보니까. 근데 L자 6개로 딜을 넣는다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 자신의 공격력 3배를 믿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판 가는 건 나쁘진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딜러로 써먹으라고 부유각성 준 것 같으나 좀 많이 회의적이고, 그리고 드랍 6개, L자가 있는데 드랍 6개 이상 터뜨려야 되는 이런 설계 미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데포름에는 리첸 요원이라는 거, 시야도 상당히 추천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우스 무궁각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밤연도 없고 스봉도 없죠. 추천 못 드립니다. 다크 컬러 밤연 있고 스봉 있고 스부 있죠. 좀 갖췄습니다. 시콩각 두 개의 비트강 깡으로 있어서 깡으로 있어서 뭐 최소한의 딜각성 그리고 최소한의 각성은 갖추고 있다. 그래 나쁘진 않고.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 기본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무무각 각성도 하나 있어서 무무각을 치면 관통도 처리를 할 수 대처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변신몹도 아닌데 변신몹 스킬 진화도 아닌데 5턴밖에 안 되는 지방학 모드 회복 요원. 그러면서 회복 드랍, 빛 드랍, 암 드랍을 5개 생성하고 콤보 드랍 10개 생성하는 좀 회복하면서도 턴을 잡은 회복하면서도 뭐 시스템의 영향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빗속 팟에서는 제우스 회복 요원으로 무난하게 기용할 만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장비는 아쉽습니다. 네, 제우스는 다크 컬러가 좀 인상 깊네요. 네, 크루세이더 이 녀석이 변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미지 흡수, 속성 흡수, 관통을 3턴마다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 흡수, 속성 흡수, 관통을 3턴마다 1턴 동안 효과가 유지가 되지만 3턴마다 쓴다는 점에서 디메리트로 HP 50% 감소가 있는데 뭐 그래도 조작 시간도 있고 스봉도 있고 그 다음에 암경감은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식품각 4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관통이 없는 건 관통은 액티브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얘 장비도 스부의 체증에 그리고 8턴 동안 데미지 경과 정말 심플한 효과를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많이 부실하신 분들이라면 얘를 뽑았을 때 뭐 장비로 해서 경감 장비로 쓰던가 지금 7턴짜리인데 효과는 8턴 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턴짜리 못 위에 올려서 얘 장비를 계속 효과를 돌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팔라딘을 써서 일단 데미지 흡수, 속성 흡수, 관통을 뭐 메터 뭐 일단 얘 하나로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리체. 옛날에 리체가 좋았을 때는 얌리체 얘도 꼭 뽑아보고 싶었는데 뭐 지금은 뭐 있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암리체는 다속 베이스다 보니까 주속이랑 부속이랑 달라요. 그리고 스 바미언이랑 스봉은 갖춰 있고 스부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 스차를 땡겨서 스킬을 돌린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딜각성은 오소콤이 한 개, 실콩각에 해서 딜각성이 상당히 아쉽죠. 오소콤이 깔끔하게 4개를 줬었으면 좋았는데 2개 주고 애매하게 실콩각 4개 주고 실콩각 2개 주고 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추각성에 딜각성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확인을 못하니 발언을 좀 아낄게요. 그 다음에 리체의 명계 명법 모자 블로우는 밤연의 스부의 주작의 주작에 드강 2개의 조작 전장이 팀회까지 있어서 팀회인가 그냥 해보인가 아무튼까지 있어서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밤연이 심지어 밤연 수구 구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턴수가 깁니다. 그렇게 턴수가 길어서 정말 각성 셔틀로 주기 좋다. 그래서 리체는 본체는 아쉬운데 장비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시 발키리 스타일인데 이 녀석의 장비가 스부의 내성이 미쳤죠. 거기에 지방학 무대복에 다속 판갈이다 보니까 다속판 각성 무효 회복 요원 위에 무난하게 올리기 좋은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비 본체는 스봉이 없죠. 스부가 2개밖에 없죠. 내성은 만나서 좋긴 하지만 시스템 돌리게 되면 동막이랑 방막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장비가 좋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벨리알. 옛날에는 정말 고트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에 밀려서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고트였던 본체는
딜각성을 원래 딜각성이 없었다가 슬슬 받기 시작했는데, 우선 체력 1로 되는 대신에 비변신 몹이면서 체력 1로 되는 대신에 지바각 못 회복. 네, 그렇습니다. 뭐 경로 콜라보가 전체적으로 효과는 좋게 주면서 효과나 성능 좋게 주면서 디메리트로 체력 깎는 게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팀 회가 이렇게 그 대신에 요 회드강이 많아서 좋습니다. 헤드강이 많아서 얘를 피로 까고 회복 드랍 4개를 이어서 터뜨리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흉악 여제 벨리알 은 옛날에 그 노기장 파밍 했을 때 사용했던 건데, 뭐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뭐 한 턴 동안 이렇게 암드랍 3개 생성한다는데, 얘를 2개 리더풀에 써서 암드랍 6개 생성해서 배수 터뜨리면서 노기장을 밀었었는데, 뭐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밉니다. 그리고 장비는 구름막의 추가타 장비, 뭐 그렇고, 얘는 디메리트가 너무 큰 효과다 보니까 장비로서는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다크 컬러 장비는 스브로 깎는 거니까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 벨리알은 뭐 옛날엔 정말 많이 썼는데 지금 상당히 아쉽네요. 네, 그 다음에 마리우스 낙차 콤보 없음. 뭐 그렇고, 일단 레오도가 30 이하일 경우 올파라 5배. 일단 레오도가 30 이하라는 레오도 이하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게 좀 빡빡한 경우는 보통 리더감으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대신에 스브의 스봉에 바면 다 있고 달각성에 사속콤 4-6개의 가브까지 있어서 불각성은 없지만 딜각성은 빠방하다. 그러면서 지울 수 없는 드롭 모드 해보. 각성 묘가 없네요. 네, 그럼 아무튼 좀 아쉽고요. 뭐 이래저래 리더 스킬이나 좀 나사가 빠졌다. 다크 컬러로 가면 사소콤 6개, 달각스, 사소콤, 뭐야. 가브 빠지는 대신에 사소콤이 6개가 되고, 달각성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가 1이 되는 걸로 대신 회복력도 격감이야.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대신에 5턴 비변신 몹이 5턴마다 쓸 수 있는 2턴짜리 효과가 유지되는 데미지 흡수 속성 흡수 무효와 관통까지 있는 그런 몹입니다. 회복력 격감은 상당히 좀 필이 되면서 회복력 격감은 상당히 위험한데, 뭐 HP 전체 체력 비례 HP 회복이랑 같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이래저래 보면은 뭐 장비는 이렇고요. 뭔가 마리우스는 상당히 이 나사가 한두 개가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헤라 누나인데요. 상당히 이쁘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일단 8턴짜리 스킬인데 9톤 또가 악마 타입 공격력 2배, 상한 80억. 포인트는 악마 타입의 상한 80억을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악마 타입, 암속 악마 타입이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암속이라고 말했지만 헤라가 암 단속으로 쓰라고 설계된 몹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했지만, 스킬이나 각성을 보면 암속팟 의존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쓴다면 다속에도 잘 끼워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마 타입의 올 상한 요원으로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왕미 헤라 카드를 보게 되면 암속 부여하고 삼수부의 스봉의 무각에 뭐 좋다라고 뭐 소문난 건 다 때려박은 느낌이죠. 그래서 헤라는 악마 타입의 상한 증가 요원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인다가 평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7성 몹들을 살펴봤고, 6성은 살펴볼까요? 일단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6성까지만 살펴보죠. 왜냐면 6성에도 고스테린 같은 애들이 예전에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6성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드입니다. 예, 뭐 그렇죠. 네, 컨셉이 너무 명확하죠. 이러면 범용적으로 못 씁니다. 네, 과거 지키신 울드도 컨셉이 명확하죠. 이러면 못 씁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각성이 너무 이래버리면 범용적으로 못 씁니다. 하지만 얘는 데포르메가 포인트인데 바면 쓰고 수봉 갇혀있고 1턴마다 스킬이 도는데 어둠 속성 공격력 깎아버리지만 자신의 공격력을 5배 올리고 HP를 대신 50% 까는 디메리트를 또 가지고 있지만 드랍 잠금 해제하고 불드랍 3개를 생성합니다. 뭐 이런 점에서 불드랍 3개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죠. 근데 그거랑 각성이랑 좀 어울리진 않기 때문에 얘 성능도 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다음 메이신. 근데 바면이 없죠. 7공각 6개죠. 7공각 대신에 수부랑 수봉이 있기 때문에 바면 장비 주면 뭐 어떻게든 굴릴 만할 것 같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4턴짜리 스킬인데 최하단의 가로 1렬을 변환이라는 점은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2턴 동안 반각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2마리 쓰고 버프를 루프 돌려라 라는 의도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정작 드랍 얘 스킬로 불드랍을 수급하는 건 4턴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죠. 그 다음에 제2식 전극 베이신 반면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무문각 베이스라서 개인적으로 못 드리겠. 무문각 베이스 딜러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긴 힘들겠습니다. 데포르메 또 반면 없고요. 무문각 베이스 딜러죠. 그러면서 횡강이 있죠. 무무각이랑 횡강은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무각은 9개를 정방향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걸로 횡강을 치려면 가로가 3칸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사판도 가로가 5칸이라서 절대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무각과 횡강을 동시에 칠 수 없습니다. 무각 치는 그 드랍의 횡강을 절대로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횡강 따로 무각 따로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으로 설계가 너무 극단적이다. 자, 그 다음에 베르단디. 반면에 이스부의 스봉에 있습니다. 근데 횡강 6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바회로 좀 각성이 낭비된 게 아쉽죠. 그래서 진화체로 보면 무각이랑 초연결이 있죠. 와, 이러면은 설계가 미스으로 추천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 네, 요런 신킬러로 2개가 낭비가 됐습니다. 신킬러도 상당히 강력한 딜각성인데, 근데 신타입이 아니면 없는 각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사용이 힘들고, 그냥 데포르메를 보면 딜각성 좀 무각 베이스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도 안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드랍이 아니라 회복 드랍을 생성하고, 그렇다고 회복 드랍으로 5만 이상 회복시 좀 조건이기 때문에 또 회복 드랍 만드는 게 또 컨셉은 맞아요. 근데 얘가 또 공격을 하면 물드랍을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컨셉 상당히 운영하기 힘든 몹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복 드랍으로 5만 이상 하면서 공격력 7배, 그리고 이거랑 공격 물속 공파라가 뭐 3.7배를 해서 뭐 대략 2.23배, 24배 정도로 보이는데, 뭐 28배 정도로 보이는데, 뭐 4배라고 쳐도 28배인데, 그게 아니라 한 75배는 줘야지 쓸 것 같아요. 네, 뭔 개소리냐, 뭐 그게 수치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뭐 콜라보에는 뭐 이속성만 터뜨려도 50배, 55배 이렇게 터뜨리는 와중에 회복 드랍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회복 드랍을 터뜨리면서 딜 배수도 낮다? 이러면 써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단디 얘는 뭐 장비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아쉽죠. 뭐 여기까지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데 일단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신 반면 없죠. 액티브 괜찮냐? 턴수 길죠? 그리고 3턴 동안 76파 최대 HP 증가,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턴 증가도 괜찮고, 하지만 턴수가 너무 길다는 점이 좀 운영하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면 무무각이랑 시空각이랑 또 반면이 없죠. 데포르맵도 반면이 없고 얘 무무각에 투웨이까지 있죠. 투웨이와 무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무무각이 개당 뭐 배수가 3배였나, 뭐 예전에 2.5배였는데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투웨이도
배수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투웨이를 터뜨리면 그 투웨이 각성이 터뜨린 그 드랍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무궁각을 터뜨리게 되면 7공각처럼 전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궁각을 터뜨린 그 드롭에만 공격력 증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궁각을 만약에 뭐 76판이라서 같은 속성 무궁각을 동시에 터뜨렸어. 그러면은 무궁각 최대치가 올라갈 뿐이, 무궁각 고점에 도달할 뿐이지,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뭐 무궁각을 두 개 터뜨렸으니까 뭐 배수가 뭐 고변산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무궁각 고점 데미지로 뽑아낸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투웨이랑 투웨이랑 무무각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 이거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기 상당히 힘든 각성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샤오신 추천드리기 힘들겠습니다. 그다음 위자드, 그나마 신몹이라서 성능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변신하면서 10원돈 동안 물드랍 출현 확률 올라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올라가면 밤연 스봉 팀체, 와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아우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다음 식콩각 4개에 물소금 괜찮은데 물횡강 낭비는 좀 아쉽지만 물드강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2톤 동안 상한 290억에 드랍 잠금 해제하고 빗드랍과 암드랍을 불드랍으로 변화하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를 두 마리를 쓰고 굴리면 드롭 수금도 뭐 자체적으로 되면서 댐상한도 90억 계속 유지를 하면서 때릴 수가 있어서 뭐 럭키 진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럭키 진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단점은 드랍을 변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판을 갈아서 빗드랍이랑 암드랍이 없게 갈아버리면, 그러면 물드랍을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그럼 장비를 한번 볼까요? 어, 수, 스부뿔 장비에 실콩각에 뭐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 잠금 배제 있습니다. 근데 스부뿔에 2턴 단축이라서 빌드업 할 때 괜찮고, 그래 빌드업 하면서 판을 이쁘게 갈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속파 전은 상당히 좋은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이지만 위자드는 충분히 뽑을만하다. 그다음에 스쿨드, 얘도 위자드 나오기 전에 나온 좀 오래된 몹입니다. 그래서 컨셉이 좀 명확하죠. 그 컨셉이 명확하죠. 밤에 스본은 많은데 스봉이 자기 혼자서 5개를 쳐버립니다. 얘를 냅두면 뭐 스본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막 줄막까지 채워버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2턴 동안 데미지 흡수 무효하면서 공인 내 각성수에 따라 공격력이 인핸스가 올라간다. 근데 아마 개당 20%로 알고 있고 5개 있으니까 100% 증가. 그렇게 말해 두 배의 인핸스, 두 배의 인핸스라고 보면 깔고 가는 거죠. 물론 각성무효 맞은 상태에서는 이걸 써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HP 50% 이상일 때 이런 조건이고, 나무 이콤시 배수가 터지는데 얘가 목드랍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고, 얘는 변신을 진화를 하게 돼도 동일하고, 화신 스쿨트까지 가도 목드랍을 생성하지 않는 건 동일하고, 7공각 4개의 불각성 하나다. 이 정도는 좀 초중력에선 대각성이 아쉬운 편이죠. 그러면서 데포르메를 보면 여기선 이제 생성을 하는데 3개밖에 생성을 안 해요. 근데 리더 스킬은 이 3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요런 게 좀 설계가 잘 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스부에 스봉이 있고 팀해구나. 팀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성도 꽤 알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갖췄으면 이 갖춘 각성과 뭐 적당한 컨셉을 잘 맞으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커트라인 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능을 보면 뭐 생각보다 무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를 이악물고 뽑을 필요는 있나 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호무의 망령 고스트링, 옛날 암속 팟에서 꽤나 강력하게 쓰였던 몹인데
일단 보면 밤연에 4스부에 스봉이 있어서 갖춘 상태고, 조작불이 있어서 유틸 괜찮고, 암소콤풀 괜찮고, 시콩각불 4개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무각이 없는 건데, 정말 무각이 없는 거가 단점인데, 그게 초각성으로 있으면 괜찮겠네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격력 3배, 상한 100억, 상한 100억이라서 자신의 스킬 돌리면서 상한 100억을 계속 꽂아 놓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서 하지만 어 어둠 이콤시라면 오둠 드랍 6개가 필요한데 자기는 3개밖에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킬 턴 2턴이기 때문에 얘를 2마리 쓰고 매턴 얘 스킬 2마리 쓰고 스킬이 1턴이라면 뭐 굴리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거. 2마리 쓰고 스킬이 1턴짜리라면 2마리 쓰고 얘네 고스트링 2마리 스킬을 계속 쓰면서 어둠 드랍을 수급하는 플레이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럼 얘를 4마리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서브를 못 챙긴다는 점에서 참 성능의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죠. 고스트링 카드는 스프풀에 좀 요즘에는 보기 힘든 50% 이상 데미지 증가 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턴수가 짧기 때문에 장비로서의 가치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타신입니다. 천에 뽑고 나서 잘 쓰면 좋겠네라고 생각했었으나 잘못 쓰지 못했던 몹인데 일단 24턴에 변신하고 변신할 때 일자 있어서 어시무효 회복 잠각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신하게 되면 최종 단계로 변신하게 됩니다. 어쌔신 크로스가 되는데 밤연 수봉이 있어서 갖춘 상태고 달각성 10공각 4개 일자 뿔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시무효 잠각 주는 거는 좀 뭔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몹들과 다르게 2턴짜리면서도 자신의 데미지 상한 올리면서도 회복 드랍 이외에 불 드랍과 암 드랍 6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이 좀 이상하게 갈렸을 때 드랍 변환과 다르게 좀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게 평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뭐 생각보다 공콜 에그 1에서는 좀 몹들이 옛날 몹들이다 보니까 뭐 이놈이다 하고 추천드릴 만한 몹들이 잘 없기는 했습니다. 일단 락슈미아 다시 볼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우스는 장비랑 다크 컬러가 괜찮다. 그 다음에 크루세이더 뭐 전체적으로 압축이 좀 잘 돼 있어서 추천할 만하다. 장비도 무난하다. 그 다음에 루시 발키리 스타일 장비가 다속팟 각성 회복 요원 위에 무난하기를 올리기 좋다. 헤라는 악마타의 파티의 상한 증가 요원으로 무난하게 쓰기 좋다. 그 다음에 위자드 물속팟 상한 증가 딜러로 활용하기 좋아 보이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어쌔신 회복 드랍 제외 생성이라서 이래저래 굴리는 게 또 재밌을 수 있다. 하지만 관통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니까 관통은 없기 때문에 관통에 대한 대처 그리고 흡수에 대한 대처를 따로 서브나 아니면 다른 각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굳이 1을 뽑으실 거라면 노리는 게 뭐 이쁜 헤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얘 하나 보고 뽑자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지금 확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확차를 사는 편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렇고 뭐 5성이나 4성은 성능이 딱 봐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리뷰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몹들만 뽑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도 굳이 뽑아야 되나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갔고, 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